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3월 30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는 이제 양시장이 차별적으로 올랐죠. 코스피가 조금 더 세게 올라가고, 코스닥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고, 상승 종목수 비율은 좀 비슷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수 자체는 이제 대형주가 조금 더 세게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었다. 그러니까 대형주 세게 올라갔던 얘기는 오늘의 시장을 주도했던 매수 주체가 외국인 기관이라는 얘기죠. 실제로 오늘 외국인 기관은 대형주만 매수하고, 그러니까 중소형주 쪽은 이제 매도로 대응하는 그런 형태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기는 좋았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좀 제한적인 그런 양상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재료를 보면 그동안 이제 악재로 부각됐던 요인들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호재가 나와서 올라갔다라는 측면보다 악재가 완화가 되면서 이제 안도에서 최근에 좀 빠진 부분을 채우는 그런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수혜주 운하권이라든가 마진콜 변수, 중국 주식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됐거든요. 이제 전일 뭐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될 이슈가 있었지만 낙폭 자체가 좀 제한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이제 장 초반에 또 훅 하고 밀리는 모습이 나왔지만 바로 또 이제 낙폭을 축소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일본과 유럽의 금융기관들 일부,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이제 노무라하고 크레딧 스위스 얘기하는 건데, 이 기관들을 제외하고는 추가적으로 확 이제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 이렇게 이제 파악되고 있는 업체가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뭐 미국계 금융기관들, 뭐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모건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오늘 하락하긴 했지만 하락폭 자체가 크지 않았고, 또 차트상으로도 양봉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보도 나온 걸 보면 미국 금융기관들은 손실폭이 제한적이었거나 아니면 이미 다 털었다. 그래서 이제 확정될 수 있는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보여지지 않는 손실이 더 무섭다. 이래서 이제 좀 주가가 고전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의견이 없지 않았는데, 오늘 보도로는 골드만삭스라든가 이제 모건스탠리는 큰 손실이 없는 걸로 알려졌고, 뭐 이미 이제 상당 부분 피했다. 사전에 다 던져가지고 피했다더라.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유명한 어떤 업체, 예를 들어서 이제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도 아케고스 관련된 리스크가 이미 이제 대폭 축소가 됐기 때문에 관련해서 큰 손실을 입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공개됐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은 정보를 좀 조기에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기에 파악해서 알고서 이제 미리 피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솔직히 뭐 손실 나고 하면 어느 포지션 어느 정도 들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아시아라든가 이제 유럽 업체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정보망이, 미국의 이제 업체가 정보망이 좀 아무래도 부족하겠죠. 상대적으로.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제가 될 수 있었다면 미국 기업들까지 손실이 커지면서 이제 불확실성으로 제기가 되는 거였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거로는 그런 상황 같지는 않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투자자들이 좀 안도하게 되는, 그러니까 관련된 매물이 크게 나올 게 없네. 그러면은 우려했었는데 그런 우려할 필요가 없네라고 하면서 이제 투자들이 이제 매수를 당기는 그런 요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중국 기업들에 대한 리스크,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적지 않게 또 재료로 이제 부각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 기업들이 하락하면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하락이 나오게 된다라면, 여기 투자한 어떤 또 레버리지 많이 써서 뭐 한 4배, 5배 이렇게 쓴 것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 중심으로 또다시 어떤 마진콜 반대매도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우려감 같은 게 이제 제기가 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일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시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티 같은 경우는 뭐 바이두나 아니 텐센트 뮤직 이런 데는 실적하고 무관하게 최근에 빠진 거다. 그냥 일시적인 수급 때문에 빠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하락을 오히려 이제 매수 기회로 삼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과 무관하다라고 하면 주가가 떨어지면 그건 정말 매수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급락하지는 않겠구나. 여기서 이제 반격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을 좀 자극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국 증시도 오늘 뭐 크게 올라간 건 아니지만, 뭐 일부 기업들, BYD 뭐 전기차 업체죠. 뭐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면서 중국 증시 자체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에 대한 주가 불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불안함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가 돼주면서 주가가 올라갔고, 이런 것들이 현재 불거지고 있었던 리스크,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축소시키면서 증시가 이제 반전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 기업들이 올라가면 반대 매도로 나가는 물량이 나올 수가 없게 되잖아요. 이론상. 그러니까 반대 매도라는 건 주가가 떨어지고 그 주가가 떨어지면서 레버리지를 쓴 업체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물량을 털리게 되는 그런 요인이잖아요. 사실 이번 같은 경우도 그냥 안 나올 수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하필이면 비아콤 그 CBS가 유상증자를 냈잖아요. 유상증자 하면서 그 재료 때문에 주가가 이제 빠져버렸고 그 빠지면서 그게 이제 그 마진콜 기준선을 건드려 버리면서 이제 매물이 확 던져지는 그게 돼서 그게 또 주가가 더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이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 자체가 올라가는 환경이 되면 뭐 이런 리스크에서는 자유롭게 되니까 이제 투자들이 요 마진콜 변수는 지나가나 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게 있었겠죠. 뭐 그 외에도 이제 수에즈 운하 이슈도 진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운하를 정상적으로 배들이 통과하고 있는 것 같다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제 사실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올랐는데 우리가 이제 유난하게 하락했던 게 뭐 이런 어떤 재료들에 대한 어떤 부담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돼서 밀린 거였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됐으면 반등하는 게 맞다.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일정상 제가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린 게 일정상 이제 1분기 마지막 3거래일의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는 1분기 결제일 기준으로는 마지막 거래일이 되고 오늘은 2분기의 첫 거래일이 되는 거거든요. 주식이라는 건 이틀 후부터 결제가 되잖아요. 오늘 주식 팔면 돈이 들어온 날은 만 이틀이 지난 다음에 이제 돈이 통장에 들어오잖아요. 결제일상으로 오늘 주식을 매입하면 결제일상으로는 2분기에 편입이 되는 걸로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부터는 실질적으로 2분기를 매수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어제는 1분기를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매도 우위가 됐다라면 오늘부터는 2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매수가 늘어나면서 이게 뭐 반드시 매도보다 우월하다라고 장담은 못하지만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매수가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수를 이제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리고 내일 결제일 그러니까 최근 3년 동안에 1분기 마지막 거래일은 또 대체로 좀 올라가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경향도 오늘 일단 매수해 두면 내일까지는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기대를 또 자극을 한 게 그런 이제 흐름을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에서 오늘 동반 매수 나왔죠. 그러니까 연기금은 결국엔 다시 팔았는데 오전까지는 연기금도 매수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 매수하고 외국인들도 3일 연속해서 매수하고 외국인들은 이제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도 지금 3일 연속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형태를 보였거든요. 근데 기관은 뭐 지금 추세적인 매수라기보다는 이제 프로그램 매수 같아요. 오전에 반짝 연기금 매수 잡힌 게 바로 오후에 떨어진 거 봐서는 저건 연기금의 아침에도 연기금의 매수였다라기보다는 그냥 프로그램 매수가 이제 들어왔던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매수가 들어오게 되고 여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붙이는 형태가 되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대형주들이 유리한 수급 형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급 구도 자체가 오늘은 이제 대형주가 올라가기 좋고 이제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지수 자체를 좀 달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그래서 오늘 지수는 올라갔지만 원달러 환율은 플러스가 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10년물 국채 금리도 1.7%를 넘어갔어요. 1.7% 정도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잠재적인 어떤 부담 요인이 된다. 사실 오늘 폭발적으로 지수가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뭐 급증을 하면서 매물을 싹 잡아먹고 올라갔다라기보다는 그냥 매도는 어제까지 나왔던 매도보다 줄어든 거잖아요.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분기 관련된 어떤 시기적인 특징이 있었던 거래일이었기 때문에 매도는 줄고 매수는 조금 늘고 이렇게 돼서 이제 지수가 올라간 거였거든요. 근데 폭발적으로 여기서 확 밀고 올라가면 뭐 50포인트, 60포인트까지도 올라갈 수 있었는데 약간 달러 강세하고 금리에 대한 어떤 이제 부담도 일부는 좀 갖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보면 뭐 중성주까지 전체가 확 밀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계속 말씀드렸지만 ADR 자체가 좀 높은 수준까지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중소형주가 광범위하게 올라가기에는 조금은 버거운 그런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차별적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주 쪽으로 차별화가 된 양상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실적 시즌으로 장이 바뀌게 되죠. 지금 삼성전자 같이 실적 기대감이 높아진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의 실제 성적표가 과연 그대로 나오느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입증이 되면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른 기업들의 실적도 잘 나올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지수가 여기서 올라갈 수 있죠. 제가 이제 시장 빠질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3,0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가서 종가가 되면 그 자리에서 적어도 100포인트 정도는 올라온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 올라가게 되면 당장 내일 추가로 올라가면 그 패턴대로면 내일 정도면은 또 이제 추가적으로 밀고 올라가기는 아리까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밀고 올라가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입증이 되면서 정말 실적이 좋아지는 국면이 맞구나. 그러면 3개월 동안 놀았으니 이제부터 올라갈 만하지.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바꿔주는 게 일단 첫 번째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이게 이제 성적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두 번째는 미국의 추가 부양한 내용. 요런 것들 하나.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게 될 수출 데이터. 다음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정이 되면서 실적을 가늠하고 경제 상황을 가늠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요거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다만 이제 그 추가 부양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 뭐 증세 이런 이슈를 또 달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일적인 변동성 요인이 될 수는 있어요. 예, 그러나 이제 그 이슈가 실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은 전반적인 어떤 메인 재료는 실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흐름상 실적주에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내일 그 제가 화요일 퐁당퐁당 그래서 오늘 올라가는 패턴일 수 있다. 근데 이거 근데 뭐 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무슨 화요일마다 올라간다 내려간다 누가 인위적으로 만지는 것도 아닐 거잖아요. 그냥 최근에 패턴이 그렇다더라.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고 더 중요한 건 외국인입니다. 오늘까지 3일 연속 들어왔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4일 연속 매수가 없었어요. 외국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내일장 정도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이제 붙어 들어온다라면 이제 좀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더 달라진, 이거 외국인들이 패턴이 바뀌네, 깨졌네. 기존의 어떤 추세적인 매수를 안 하다가 이제 추세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나 이런 쪽으로 분위기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내일장에서 어떤 매수가 들어오는지 여부가 일단 지수가 이제 저점 대비 거의 100포인트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가 될지 한 단계 더 밀고 올라가서 삼성전자 실적을 보게 될지 이거를 가늠하게 되는 중요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또 그날 나오는 내용은 제가 또 전달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텔레그램에서 또 열심히 또 장중에 내용들 정리해서 드리고 있잖아요. 제 텔레그램도 뭐 이 방송 나가는 거 내용 하단에 이제 입장 주소 나가니까 거의 이제 텔레그램에다 주소록에다 입력해 놓고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또 많이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